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 하면 누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기보배? 근데 요즘 한참 유명하죠. 근데 양궁 선수 중에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순영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선수가 아니고 해설위원으로 오히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얼굴이 기억 안 난다고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젊은 현역 시절의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왜 유명한지를 이렇게 이력서를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순영 선수는 청주여고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가 됐답니다. 여러분 나이대죠. 2학년 때 올림픽에서 무려 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회 연속 2관왕을 했답니다. 뭐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연속해서 2관왕 한다는 건 쉽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했답니다. 우리가 양궁하면 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어느 선수보다 텐을 많이 이렇게 적중시킨 김순영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다 관역에 명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화살이 다 관역에 명중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푸는 문제들도 내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조금 더 긴 목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 특정한 단원,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학 전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을 지금 조금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넓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매 순간 조금 더 최선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13강인데요. 13강에서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연속에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연속의 활용입니다. 최대 정리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인데요. 자, 두 정리는 연속일 때 성립하는 정리고요. 어떤 정리냐? 존재성에 관한 정리입니다.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 주변 500m 근방에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짝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짝이 존재한다라는 걸 누군가가 증명해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때요? 찾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존재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시간과 노력이 해결해 주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존재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재하면 시간과 노력,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정리입니다.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갖는다, 존재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함수가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뭐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FA가 여기쯤 있고 FB가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자, 닫힌 구간 여기서 연속입니다. 그럼 연속이니까 그래프가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막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연속이니까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최대와 최소가 반드시 여기 사이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최대와 최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계속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차피 이 점을 지나야 돼. 연속이니까. 언젠간 내려와야 되겠죠. 언젠간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최대값이 이렇게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선생님 꼭 닫힌 구간이어야 합니까? 열린 구간이 되면 안 됩니까? 두 구간이 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연속입니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죠. 근데 최대값은 여기 거점에서 같잖아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다. 즉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연속이어야 됩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안 되면 안 됩니까? 한 점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 열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 불연속이죠? 연속이 아닙니다. C에서. 그러면 최대값은 지금 여기 FC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따라서 반드시 연속이어야 됩니다. 닫힌 구간과 연속 반드시 챙겨주고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true, false, T. 오르면 T, 틀리면 F.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진다. 언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 첫 번째 닫힌 구간 정해졌죠. 연속. 뭐 다항함수 연속입니다. x제곱.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진다. 맞습니다. t라고 적으면 되겠죠. 옳기 때문에 닫힌 구간 됩니다. 두 번째 연속인가? 0을 대입할 수 없어요. 불연속이네요. 따라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선생님 뭐가 틀렸나요? 자, 잘 보세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가진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연속이 아니면 안 가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가지는 건 알겠는데 만족 안 하는 건 이제 모르겠다. 그럼 무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으면 그림으로 확인해 봐야죠.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가지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gx 그래프는 xy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0에서 1, 0에서 1 보면 0을 포함하니까 계속 무한대로 가버리고 1일 때 1을 여기쯤 적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프상으로 1일 땐 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어때요? 최소값은 가지네요. 최대값은 가지지 않죠. 따라서 F. 그림에서 확인해서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 최소 정리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짐을 보이고 그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1번.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함수는 연속이 되죠. 다항함수니까 연속입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함수 f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가지는데 어떤 값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가진다. 근데 그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함수를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려볼까요? x-2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나오죠. 4가 나오니까 4 빼줘야 여기까지가 같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이 있죠. 플러스 1. 자, 정리해주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y절편은 1입니다. 1. 자, 1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근데 어떤 구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만 보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3은 여기네요. 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최대값, 최소값은 있느냐? 있죠? 최대값은 언제? f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언제? 여기 2니까 f가 2일 때. 그럼 계산해주면 f가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플러스 4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6. 마이너스 1일 때는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는가? 우선 마이너스 1에서 98 닫힌 구간에서 gx는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과 그 다음에 최소값은 존재한다, 가진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 보시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2, 이 점을 지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된 함수입니다. 요렇게 된 함수죠. 그죠? 이게 바로 y는 gx.
루트 x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네요.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98은 저 뒤에 있겠죠. 여기 98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f 마이너스 g죠. g 마이너스 1이죠. g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g의 98이 됩니다. 98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될 거고 98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겠네요.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건데 예전에 했던 내용이 복습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선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 y는 gx라는 그래프가. 그리고 극한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죠.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요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만 한번 계산을 따로 떼서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f의 마이너스 x를 계산할 건데 자, 1에서 보니까 함수가 나눠져 있죠. 우측과 좌측. 따라서 우측과 x가 1에서 좌측으로 갈 때. 자, 요걸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1에서 우측으로 갈 때 fx는 어때요? fx는 1에서 우측으로 가면 0이네요. 0 곱하기. 자, 문제가 또 생겼네요. 이거. 1에서 우측으로 갈 때 f의 마이너스 x가 뭔가라는 거죠. 뭔가. 자, 우리 저번 시간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한번 멈추고 딱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나오는지 강의를 스톱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x를 우리는 t로 바꿔줘야 되겠죠. 사실 x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불편해 보입니다. 여기가. 따라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x가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가니까 우측에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1.x가 1.1, 1.01, 1.001 이렇게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니까 t는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t는 마이너스 1.1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죠.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01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x가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갈 때 t는 일단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에 어디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죠. 1.2, 마이너스 1.01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ft 그 다음에 t는 어디로 간다? 1에 마이너스 1에 자극합니다. 좌측에서 이렇게 가까이 간다. 그러면 볼까요? 요거 값은 얼마입니까? ft 그냥 fx로 보면 되죠. fx에서 1의 마이너스 1의 좌측 마이너스 1의 좌측 이거죠. 1이네요. 1. 그래서 0이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제 수치를 가지고 했었죠. 근데 매번 이렇게 수치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휴직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뭐 치환을 하는 거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x가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갑니다. x가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갈까요? 마이너스 x는 자 1번 마이너스 x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거리만큼 여기 떨어져서 자 여기쯤이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은 자 역시 같은 거리만큼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요 정도 떨어져서 요게 2번이 되죠. 3번은 여기죠. 여기까지니까 이쪽이 3번이 되겠네요. 자 x가 이렇게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는 이렇게 가까이 가죠. 마이너스 x가 뭡니까? t죠. t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 t는 자 여기 적을게요. t는 마이너스 1에 좌측에서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결론이. 수직선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선에서도. 자, 지금은 이제 대입하지 않고 수직선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해결했고 두 번째도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1의 좌측 fx. 자, 요거부터 해결해 볼까요? 요거는 뭐 fx가 있으면 1의 좌측이니까 1이네요. 1.
1.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계산해야 될 거는 뭡니까? 자, 밑에 거 지우고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리미트 x가 1의 좌측에서 갈 때 요거죠.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f의 이제 t로 바꿀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한번 볼게요.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x가 1의 좌측에서 가까이 갑니다. 1보다 작은 값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요. 그럼 여기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니까 여기 값은 여기 값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 1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마이너스 x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요?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가죠. 자, 이게 바로 t잖아요. t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간다. 바로 수직선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t는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자 1의 우측을 보면 0이네요. 요거는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뭡니까? 0 적으면 0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 하나 했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우측, 1에서 좌측. 자, 선생님이 1이라고 적었네요. 요거 계산을 했죠. 그죠? 요건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계산한 게 요겁니다. 1에서 우측과 1에서 좌측을 계산하니까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요거 값은 얼마다? 0이다.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똑같이 하겠죠. 똑같이. 여기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을 fx, f-x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건 계산하기 쉬워요. 마이너스 1에서 우측으로 가면 fx는 0이 됩니다. 자, 역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 우측으로 갈 때 f의 마이너스 x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거 계산을 이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죠. 아까랑 ft 마이너스 x를 t라고 하고 수직선에서 바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x가 마이너스 1의 우측에서 가까이 갑니다. 마이너스 1의 우측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x니까 얘는 요쯤 갈 거고 얘는 요쯤 갈 거고 요렇게 됨에 따라서 요렇게 가까이 가죠. 마이너스 x는 이게 t잖아요. t라고 우리가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t는 어디예요?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 뭡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 1이네요. 1. 그죠? 1. 그래서 계산하면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 fx 마이너스 1에서 요거 0이네요. 0. 요거 계산해주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계산을 하면은 자, 잘못 적었네요. 이거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하니까 요게 1이 되고 뒤에 거 요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 f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0이 됩니다. 그래서 0 요거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0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도 우극한이 0, 자극한이 0이니까 요것도 0, 0은 0 같다. 와, 기억 해결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니은. 자, 이거는 연속인가?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적었던 기억 내용을 다시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기억은 이거였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f의 마이너스 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f의 마이너스 x는 전부 다 이게 다 뭘로 나왔어요? 다 0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함수 이거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가? fx 0에서 4에서 연속입니다. 어디만 제외하고? 1만 제외하고.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f의 마이너스 x. 그러면 우리는 y는 fx를 할 때 y는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y는 fx입니다. y는 fx를 y는 마이너스 fx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갔죠? 그 말은 y축에 이거는 대칭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대칭.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y축의 대칭이니까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의 이제 다시 이제 그림으로 가서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여기다 똑같이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똑같이 여기다 그려보면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가 1 Y축의 대칭이니까 자 요거 요 점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 점은 이렇게 가죠.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Y축이 대칭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이 그래프를 대칭시킬 겁니다. 이 점은 이쪽으로 가죠. 이쪽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3은 마이너스 3으로 가죠. 자, 3 이 점은 마이너스 3,1로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요것도 해볼까요? 요거는 이쪽으로 가죠. 이쪽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되는데 3을 지나게 되겠죠. 3을 지나게 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진 다 했어요. fx랑 f-x가 0, 4에서 연속인가? fx는 0과 4에서 연속인데 1만 빼고 x 1만 빼고는 다 연속입니다. f의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y는 f의 마이너스 x인데 이것도 0에서 4 사이에 다 연속인데 1에서만 불연속이죠. 그럼 1에서만 연속이 되면 0과 4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gx라고 둔다면 1에서만 연속이 되면 요거 이제 말이 맞죠. 자, 요거와 뭘 비교합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1 요거는 f1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f의 1은 0이고 f의 마이너스 1도 0이네요. 따라서 요거는 0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1로 갈 때 요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gx가 우리 fx, f-x니까 x가 1로 갈 때 요거 0이라고 계산했죠. 어때요? g는 1에서 함수값과 1에서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1에서 연속이죠. 따라서 하신 구간 0, 4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번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연속이 되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연속만 되면 됩니다. 연속. 그러면 fx는 자 보십시오. 0과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만. 자, 그리고 f의 마이너스 x도 0과 마이너스 4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죠.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는 gx라고 둔다면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이 되면 여기서 연속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를 계산을 하면 되고 요거는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1입니다. 대입을 해준 거죠. 마이너스 1, 0, f1도 0이니까 0이고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겁니다. 요거죠. 요게 0이죠. 따라서 요것도 0이 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여기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 정리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디귿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최대 최소 정리가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이제 사이값 정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가 어떤 거냐? 자, 이런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우리 아까 했던 그런 조건 또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FA와 FB가 다를 때, 세 번째는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을 하나 잡는다는 겁니다. 잡는 거.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인 C가 존재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자, A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여기가 FA입니다. 자, 여기가 FB입니다. 그럼 FA, FB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속이에요. 연속일 때 FA와 FB가 FB 다르죠? FA와 FB 사이 임의의 값, 여기 사이에 있는 값 K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쭉 그어봐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빨간 선과 만나지 않고
갈 수가 없죠. 왜?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어떻게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은 지나갈 때 이 만나는 점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겠죠. 뭐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지나갈 수 있고 그 값을 C라고 했을 때 이 C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C 값이 어디에서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C 값은 자 살펴보면 Y는 이게 fx라는 그래프니까 이 값은 여기가 K잖아요. 함수값이. 근데 C를 대입하면 FC잖아요. 따라서 FC 이꼴 K. FC가 K가 되는 C가 AB 사이에 이런 실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함수값 두 개 사이에 있는 값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아까 이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번 만났죠? 한 번, C1, C2, C3,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이값 정리는 뭐다? 최소한 한 번은 존재한다. 그럼 조건 잘 챙겨줘야 되겠죠. 어떤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 두 번째, FA와 FB가 다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K 값을 잡는다. 그럴 때 밑에 이 내용을 만족하는 걸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실제 이런 형태로 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 fb가 부호가 다를 때 자, 체크 하나 해볼까요? 체크. 자, 체크. 우리가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계산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해서 우리는 뭐 근이 1과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함수에서는 어떻습니까? 얘는 1과 2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되죠. 자, 살펴볼게요. 방정식에서 실근은 여기선 어떤 얘기입니까? fx가 0이 되는 x 값이죠. 즉 x축과 만나는 값 fx가 0인 x값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방정식의 실근을 계산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함수 쪽에 가져와서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죠. fx가 0이 되는 x값이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선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 자, 이건 됐죠. 두 번째, FA, FB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어차피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자, 그거 사이에 K 값을 잡는 데 있죠. K를 잡는데, 자, 부호가 다르니까 이때 0을 잡는 거예요. 0을 잡아버리면 어때요?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게 가다가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이 점이 뭡니까? 바로 fx 이꼴 0인 값이죠. fx 이꼴 0인 값. fx 이꼴 0인 값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방정식. A와 B 사이에 있는 이게 실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근. 그래서 fx0은 A와 B 사이에 있는 하나의 실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죠. 최소한 하나가 존재한다. 그죠? 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C는 당연히 여기 함수 위에 있는 값이니까 대입해도 여기 성립하겠죠. FC는 0. 그래야 C가 실근이 될 테니까요. 방정식에서. 그래서 FC인 0인 C가 여기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 말과 요 밑에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표현만 이렇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방정식이 있죠. 방정식을 우리는 아까 어디서 하겠다? 함수에서 따지겠다. 함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fx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 두고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0에서 연속입니까? 연속이 되죠. 다항 함수니까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f-1과 f0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겠죠.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부호가 달라야 부호가 이렇게 예를 들면 FA가 뭐 여기 있고 여기에 FB가 있습니다.
여기가 A겠죠. 당연히. 여기가 FB. 그렇게 해야 중간에 있는 0을 잡아서 중간에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실근을 따질 수 있는 거죠.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많이 쓸 거예요. 자,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됩니까? 자, 이거 만족되죠? 자, F-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음수가 되고 0을 넣으면 1이 되니까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0보다 작죠. 자, 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가 만족된다? FC 이꼴 0인 C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FC 이꼴 0이 C 세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1이 이꼴 0이니까 이 방정식에 C 값을 대입한 거잖아요. 이 방정식이 근이 됩니다. 그 근이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이 아니죠. 0이죠. 0. 우리가 마이너스 1과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죠. 방정식이 있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똑같죠. fx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두고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까? 연속되죠. 두 번째 f-1과 f1 서로 다른 값을 가집니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음수입니다. 1 넣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0보다 작습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방정식, 즉 FC 이꼴 0인 C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사이값 정리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C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C가 바로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꼴 0의 실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 실근이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실근을 갖는데 이 구간에서 존재하는가. 방정식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수로 바꾸고 있죠. 자, 요거 함수 fx라고 바꿔보면 x-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적을 수 있고, 첫 번째 이 구간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서 연속입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까? 연속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f의 n과 f의 n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이제 x축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됩니까? 자, 근데 이걸 여기다 넣어서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기를 적어놨습니다. 정수 n 값이니까 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1번 해볼까요? 1번 여기 넣어보면 뭐예요? f-2 f의 마이너스 1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5제곱 음수, 요것도 음수, 여기도 음수, 요거 음수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음수니까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네요. 2번은 어떻게 되죠? f의 이번에는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주면 f의 0이 될 거고, 음수니까 앞에 계산했죠? 자, 0 넣어도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0이니까 f0 곱하기 f의 1이네요. f0은 음수고 f1은 1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여전히 음수네요. 따라서 양수. 세 번째 1을 넣으면 되겠네요. f의 1, f의 2. 자, 이건 음수. 2를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보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합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보다 훨씬 커지죠? 양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음수. 두 개 곱해서 음수네요. 따라서 만족하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해서 여기서 존재하는 거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게 몇 번입니까? 이게 4번이죠. 4번. 자,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n에다 1을 넣은 거.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억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 f가 닫힌 구간에서 우선 연속인가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연속입니다. 왜? 함수 보면 다항함수죠. 여기서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나요?
f-1과 f의 1을 곱했는데 0보다 작은지를 봐야 되죠. 자, 0보다 작나요?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음수고 1 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네. 0보다 작네요.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뭡니까? fc 이꼴 0인 c가 어디에 있다?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 말이 뭡니까? 방정식 fx 이꼴 0인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뭐예요? 여기서 c죠, c. 이거에 갖는다. 사이값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강의 소개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니은.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 표현을 우리가 기호 표기를 알고 있는 표기로 바꾸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수를 방정식을 이렇게 둘 때 이런 걸 하나로 방정식을 만약에 hx라고 이렇게 둬봅시다. fx 더하기 gx를. 이걸 주고 안 주고의 정답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고 안 주고의 차이에. 자, 그러면 hx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나요? 니은은. hx라는 함수가 우선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입니까? 연속이 되죠. 왜? f가 연속, g가 연속 두 개 더하면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h의 마이너스 1과 h의 1이 곱해서 0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죠. h의 마이너스 1은 자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3이죠. 두 개를 더했죠? 그러면은 1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해봐야 되겠죠. 1 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고 f는 여기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곱하면 0보다 작죠. 따라서 사이값 정리해서 뭐가 된다? hc 이꼴 0이 되는 c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hc 이꼴 0이 뭡니까? 바로 h가 이거잖아요. fc 더하기 g의 c가 0이 되는 그 c죠. 그 말은 fx 더하기 gx의 실근입니다. 하나의 실근 c가 있다. 어디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구간 요거 사이에 있다. 사이값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디귿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hx라고 이렇게 두면 되죠. 그러면 같은 방법이에요. 이제 그죠? hx가 첫 번째 뭘 따져야 된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인가? 그 다음 또 뭡니까? hx가 h의 마이너스 1과 h의 1이 0보다 작은가? 이것만 만족을 하면 되겠죠. 자, 연속은 당연합니다. 연속함수 제곱, 연속, 곱해도 연속되고. 자,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대입을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자,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해보면 이건 36이 나오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hc 이꼴 0이 되는 c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말은 fc의 제곱 g의 c 이꼴 0이 되는 c죠.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 c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 c가 있다. c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구간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속함수가 있는데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지 구하시오.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인데요. 자, 방정식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면 또 여러분들 어려워해요. 넘겨볼까요? 이렇게 나왔다면 조금 정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얘를 차라리 또 gx라고 두었다면 정답률이 더 올라가겠죠. 자, gx라고 두고 gx가 0과 3에서 적어도 몇 개 실근을 갖는지를 보려면 우선 g는 연속함수입니다. f가 연속이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0, 1, 2, 3이니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g의 0을 계산해보면 f의 0 마이너스 0이고 그 다음에 또 뭘 계산할까요? g의 1, 또 g의 2, 그 다음에 g의 3을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g의 0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0이겠죠. 따라서 1이 될 거고 1, 그럼 f1 마이너스 1이죠. 자, 요거 계산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을 해보면 4고 2는 f2 마이너스 2죠. f2는 요거니까 계산을 하면 요거는 이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요건 2가 나오고 자, 밑에 거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gx란 함수를 실제 이렇게 보면 0, 1, 2, 3일 때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2일 때는 자 양수, 3일 때는 음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만나는 게 있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gx 이퀄 0이 되는 그 값을 하나, 둘, 셋, 세 개를 가진다는 얘기죠. 세 개. 그게 뭡니까? 바로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이죠.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따라서 답은 세 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단원 종합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연소함수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이제 계산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때요? 아까랑 또 모양이 조금 다르죠? 단원 종합 문제니까. 우선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나요? 이거 뭡니까? 이거 y축의 대칭이죠? 자, 그러면 f-1과 f1이 같다. 여기 1로 보세요. f1과 f-1이 같다. 가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f-1과 f1이 같다. 우리 가족 기억은 맞는 겁니다. 다음 니은 f-1과 f0은 0보다 작다. 그럼 잘 보면 f0 여기 있죠. f1도 있는데 우리는 f1과 f-1이 같다니까 요 조건 f1 대신에 f-1을 적을 수 있죠. 그럼 f0, f-는 0보다 작다. 요거네요. 그건 니은도 맞는 얘기죠. 이번엔 디귿입니다. 방정식 f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는 적어도 4개 존재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0이 있고요.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자, f가 우선 연속함수인데 -2와 -1이 0보다 작죠. 그럼 -2와 -1에서 우리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실근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죠? f가 -2에서 1에서 연속이고 -2와 -1 0보다 작으면 -2와 -1 사이에 적어도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하니까 0과 1에서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근데 y축의 대칭이에요.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점과 똑같은 거리만큼 있는 여기에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에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에서도 점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에서도 점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적어도 x는 몇 개 존재한다? 적어도 4개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요거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인데요. 보면 이차함수가 있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 구간에서 이 조건 중에 옳은 것만을 계산을 하시오죠. 자,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게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얘를 gx라고 두자고요. 우선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gx는 우선 연속입니다. 2차 함수고 1차 함수 2개 곱해봤자 어차피 연속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얘기했죠.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2와 0 사이에 실근을 하나 가지려면 -2에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든지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플러스가 되든지 이렇게 그래프가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겠죠. 즉 둘 다에 해당되는 얘기는 이 얘기죠. g의 -2와 g의 0을 곱하면 0보다 작다. 여기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g의 0과 g의 2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g의 2와 g의 4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해주면 자, 요 각각의 식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 넣으면 -f에 -2고 자, 0을 넣으면은 f에 0이죠. 자, 이게 0보다 작다고. 요것도 자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f에 0이 나올 거고요. 자 2를 넣으면은 3 곱하기 f에 2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이번에 2를 넣으면은 3의 f에 2고 4를 넣으면 5 곱하기 f에 4가 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해주면 부동호 방향 바뀔 거고 플러스 나눠줘봤자 어차피 그대로고 자 이것도 나눠줘봤자 그대로네요.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f에 대해서. 그럴 때 부호를 따져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부호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F2, F0, F2, 자 F-0, F2, F4 부를 한번 따져보면 돼요. 마이너스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럼 F0은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입니다.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자 플러스입니다. F4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F-2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되면 F0 플러스, 자 플러스가 됐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됐어요. 요거는 플러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느냐, 이 기억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기억번 볼게요. F-2랑 F2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느냐, 0보다 작죠. 0보다 작죠. 두 경우 모두 0보다 작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0과 4, 0과 4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죠. 이것도 0보다 크죠. 니은도 맞습니다. F0, F2, F4 세 개 곱하면 0보다 작느냐, 요거 보니까 0보다 크죠. 요건 0보다 작죠. 경우가 나눠집니다. 따라서 D것은 틀렸고 기억 니은만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뭐 n개의 실근을 갖는다. 우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알 수 있는 것과 2번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수꼴의 극한이 가지는데 분모가 0으로 갈 때 뭡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2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역시 극한을 가지는데 분모의 극한이 0이니까 위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다항식이니까 요거는 1에서 연속이잖아요. 따라서 f1은 0이라고 적을 수 있고 요것도 f2는 0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fx가 x-1에 x-2의 gx입니다. 자, fx 이퀄 0인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 갖느냐? 우선 x는 1, 2, 그 다음 gx는 0이니까 두 개는 가져요. 문제는 이제 gx만 따져주면 됩니다. gx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따져주면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1번에 대입을 해볼게요. 1번에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1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g의 1은 1이 될 거고, 2번은 요거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x-1이 2로 가까이 가니까 요거는 g의 2는 3이 됩니다. 그럼 g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자, g는 연소함수입니다. 어디에서? 1과 2 사이에서. 왜? f가 다항식이니까 요것도 다항식이겠죠. 연소함수입니다. 그리고 1과 2에서니까 1과 2에서 g의 1과 g의 2가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고 연소함수니까 g는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실근 1개를 가지겠죠.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죠. 따라서 여기도 실근이 적어도 1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세 개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n값은 뭐다?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이 끝이 나고 연속이 드디어 다 끝이 났습니다. 연속 단어, 오늘 단어는 조금 빠르게 했는데 선생님이 문제가 여러분 같이 풀 게 참 많았어요. 참 풀 게 많은데 하나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근데 비슷한 패턴인데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챙기면 결국 비슷한 문제 투성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 한번 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 all day. Baby, I've been missing you in the strongest way.